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4년도 1회 관련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4회가 가장 마지막에 시험 본 거고 1회가 제일 먼저 시험 본 거긴 한데 최신순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다 보니까 1회를 가장 마지막에 알려드렸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도를 한번 다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은 그 연도 거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형식의 유형이 많이 나왔거나 내가 볼 해의 유형은 요거랑 비슷하게 나오겠지라는 것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4년도 한번 싹 풀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은 아마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옥내 저장소에 동일한 실에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없는 건 전에 거죠. 그래서 요거 보도록 할게요. 과산화 리튬의 화재 현장에서 주수 소화가 불가능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 리튬 몇 류 이온물? 네, 우리 1류 이온물이 되겠습니다. 1류 이온물은 우리 어떻습니까? 과산화 리튬은 산소가 발생하는 친구죠. 산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산소를 발생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수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소를 발생하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화재 현장에서 주수 소화가 어렵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전기화재의 급수와 표시 색상을 옳게 나열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별로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ABCD 별로 인류 전금이다 라고 외웠었습니다. 일로와요, 전 금방 가요 이렇게 외웠었죠. 그리고 색깔은 백항청무다 라고 외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C급은 우리 청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급 청색 들어간 거 여기 있죠. 1번 백색은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임을 보시면 되고 백색 들어간 거는 우리 일반 화재인 A급이 되겠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 저장 용기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보도록 할게요. 방어구역 내가 아니라 외 장소다라는 거 봐주셔야 되고요. 온도가 40도 이하여야 됩니다. 40도 이하인 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보냉장치가 있는 거와 없는 거에서 40도 봤었어요. 보냉장치가 있는 거와 없는 것에서 봤었죠. 있는 거는 B점 이하로 해야 되는 거고 없는 거는 40도 이하로 했었죠. 40도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걸까요? 우리 주유에서도 40도가 한 번 나왔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어야 되죠.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결합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직사일광이 잘 들어오는 장소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리 더워지죠.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산화탄소가 아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터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직사일광이 잘 들어오는 장소에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4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 수소와 아세틸린과 같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 노출되어 연소하는 형식에 가장 가까운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봤을 때 고체, 액체, 기체 중 체라고 썼네요.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떤 게 제일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네, 수소는 기체랑 제일 어울리죠. 아세틸렌도 가스예요. 아세틸렌 가스라고 하기 때문에 기체랑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기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자가 제일 작기 때문에 확산하는 특징이 있죠? 확산 연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입니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중 할론 240이 화학식 써보도록 할 겁니다. 할론 240이 화학식 쓸 때 어떻게 씁니까? CFCl, BR 이렇게 써주고 밑에다가 진짜 쉽잖아요. 240이만 써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C가 2개, F가 4개, BR이 2개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 구역은 우리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에 이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아야 됩니다. 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고 바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나왔으니까 항상 봐줘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한 변의 길이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 50m, 경계구역 나왔으니까 경계구역 면적은 600m 제곱, 그다음에 일반 면적은 우리 500m 제곱이 됐었고, 내부 볼 수 있다 하고 한다면 내부 보면 얼마? 우리 1000m 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다음 문제에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냐는 특징도 있구나라는 걸 새롭게 또 풀게 되었습니다. 7번입니다. 1, 2, 3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무엇입니까? 탄산수소, 나트륨 1종이 되겠고요. 2종은 무엇이죠? 탄산수소, 칼륨이 되겠습니다. 얘가 2종이구나. 3종은 무엇입니까? 인산암모늄 여기 있네요. 4번 4종은 우리 칼륨이랑 섞은 건데 없고, 황산 마그네슘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분말 소화약제는 절대 들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요거 진짜 거의 매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그냥 식만 외워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식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횡으로 설치된 탱크가 되겠습니다. 탱크의 용량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용량 어떻게 구합니까? 식 어떻게 생겼죠? 파이R 제곱. 원의 면적이죠. 파이R 제곱 곱하기 가운데 최적의 길이 더하기 3분의 양 끝 최적의 길이 해주고 곱하기 우리 1- 공간 용적 해줬죠. 1- 공간 용적까지 해주면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공간 용적은 우리 문제에서 준다고 했었죠. 공간 용적은 얼마로 주었습니까? 100분의 5라고 줬습니다. 100분의 5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0.05다라고 생겼죠. 그래서 100분의 5가 0.05고 우리는 1-0.05 이렇게 써주면 공간 용적 다 끝난 거예요. 앞에 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3.14. 아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기 때문에 5의 제곱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 가운데 최적의 길이 10m다라는 거고요. 양끝 최적의 길이는 양끝이기 때문에 3번에 10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했던 1- 공간 용적 해주고 계산기에 넣어서 두들겨보자 라고 한다면 정답은 994.8인 3번이 나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9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수의 경우 연면적이 최소 몇 미터 제곱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까? 아까 앞에서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나왔었는데 말이죠. 연면적 나왔어요. 연면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500이다 봐주면 되고 1000이다 라고 한다면 내부 볼 수 있을 때다 라는 거 같이 확인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연면적이니까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육류위험물의 적응성이 없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위험물 어떤 친구예요? 육류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산화성 액체가 됩니다. 산화성 액체는 우리 주수 소화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주수 소화는 물로 소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이제 적응성이 없습니다. 딱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딱 봤을 때 가루, 질식소와 같이 생긴 건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가 있죠.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는 질식소화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포소화 설비는 우리 물도 쓰고 거품도 쓰기 때문에 냉각과 질식의 작용을 같이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수 소화로서의 효과도 볼 수가 있다는 거 확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틸알코올 8,000리터에 대한 소화 능력으로 삽을 포함한 마른 모래를 몇 리터 설치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문제에서 변형이 조금 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수량에 대한 것까지 가지고 와서 조금 고난이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오하게 어렵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메틸알코올의 지정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알코올 사료위험물입니다. 사료위험물은 단위가 리터로 쓰게 되는 거죠. 액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400리터의 지정수량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8,000리터에 대한 걸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몇 단위인지 봐야 되는데 1소요 단위는 지정수량 곱하기 1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소요 단위로 우리 메틸 알코올은 4,000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8,000리터에 대한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눠줍시다. 나눠주면은 2가 나오네요. 2단위가 나온다라는 걸 일단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와 능력 단위를 볼 건데 능력 단위 이런 표를 같이 봤었어요. 어떤 표? 8, 80, 190, 50, 160이다 라고 해서 각각의 얘가 용량이죠. 얘가 능력 단위가 될 텐데 능력 단위 0.3, 1.5, 2.5, 0.5, 1.0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봤었습니다. 근데 우리 뭐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사압을 포함한 마른 모래를 쓴다고 했어요. 사압을 포함한 마른 모래다라고 했으니까 사압을 포함한 마른 모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용량이 50리터에 능력 단위가 0.5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메틸 알코올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일단 2단위라는 것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0.5에 어떤 것을 곱했는데 2가 나왔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0.5분의 2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50리터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용량은 여기 있는 4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50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마른 모래는 몇 리터 설치합니까? 네, 200리터 설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력 단위에 대한 문제와 우리 지정 수량에 대한 거와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 곱하기 10이다 라는 것까지 합쳐져가지고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문제를 조금 풀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어도 세 가지 개념은 따로따로 문제에서 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2번입니다.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적재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옳게 나타낸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재하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 뭐 있습니까? 1, 2, 3, 4, 5, 6, 5 옆에 친구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세로로 해요? 가로로 혼재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류와 우리 6류가 혼재 가능하죠. 그래서 6류를 써줘야 되니까 1번, 3번은 틀렸네요. 근데 4번 보니까 2류와 4류 혼재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재 가능한 위험을 진짜 매회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매회 나왔을 거예요. 13번입니다. 플래시 오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할게요. 플래시 오버는 일단 큰 특징이 뭐가 있죠? 이 친구는 성장기에서 플래시 오버를 거치게 되면 최성기로 우리 화재가 엄청 커지게 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플래시 오버는 그래서 초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친구다. 거의 이게 정답으로 이것만 나올 겁니다. 한 85%.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산소의 농도를 실산 볼퍼센트로 낮춰 소화를 하려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몇 볼퍼센트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식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 빼기 산소 농도 빼주고 21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식 알았으니까 대입만 하면 다 바로 나오는 거네요. 21분에 21 빼기 산소는 13%고 곱하기 10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장에 들고 가는 마법의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네,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에 넣고 두들겨 봅시다. 그럼 정답은 38.1이 나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은 우리 45분 이상 작동시켜야 된다고 법에서 정해줬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45분이다라는 거 꼭 봐주세요. 전기 설비의 적응성이 없는 소화 설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의 적응성이 없는 소화 설비로는 정답이 거의 포소화 설비가 나와요. 왜냐면 이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포소화 설비가 이제 접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도성이 갑자기 좋아져요.
전도성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전기가 너무 잘 통하겠죠? 그럼 나는 불을 끄려고 있었는데 전도성 높아져서 전기 너무 잘 통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입니다.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 우리 엄청 잘 나온 문제 뭐가 있습니까? 상대습도 물어보는 문제죠. 상대습도 물어봤다 정전기 나오고 바로 70% 정답 구해주면 되겠죠. 3번이다라는 거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1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18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이런 거 나오죠. 주요 취급소에서 내가 2층 이상의 층을 뭐로 쓸 거야? 점포나 사람들이 쉬면서 음식 먹을 수 있는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 같은 거 만들려고 해. 근데 우리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통로 계단 출입구에 어떻게 사람들이 화재 났을 때 잘 피할 수 있도록 어떤 거 설치해줘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초록 색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뭔지 아시죠? 그거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 이름 뭡니까? 유도등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난 잘해야 되니까 2층이기 때문에 또 계단이 어디 있는지도 헷갈릴 수도 있고 나가는 통로가 어딘지 힘들 수도 있어요. 찾는 게. 그래서 유도등 같은 거 설치해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우리 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어디 건물 같은 데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물로 우리 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 초기에 우리 연기 같은 거 감지되면 어때요? 스프링클러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재 초기 진압에 효율적이고요. 사용용지는 물이니까 우리 어디서든지 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로 감지를 하는 거고요. 다른 소화 설비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시설비가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많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틀린 것은 4번이다. 거의 유일한 단점이 비싼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답만 외우시면 돼요. 에틸에터거든요. 근데 얘가 1.7부터 48 정도까지 됩니다. 요 정도의 폭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답 위주로 일단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21번입니다. 이氧화탄소 저장 시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한다라는 게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요거가 그냥 문장 자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장을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氧화탄소는 참고로 이렇게 생겼고 특수인화물이죠. 사류이온물 중 특수인화물이다라는 거, 수인화물이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입니다. 가산화 벤조일 100kg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지정 수량의 배수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가산화 벤조일은 우리 지정 수량이 10kg입니다. 그럼 10분의 100을 해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우리 10배 저장했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과산화칼륨이 물 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경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칼륨이 물이나 이산화탄소와 반응한다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과산화칼륨 뭡니까? 무게가산화한 물이고 알칼리금도 가산화물. 물이랑 반응하면은 우리 수산화칼륨과 산소가 발생해요. 왜? 일류이온물이니까 일류이온물에 수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는 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1번이다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번입니다. 발화점이 가장 낮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점 가장 낮은 거 항상 거의 뭐예요? 이氧화탄소 90도고 나머지는 거의 400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이양화탄소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가 있죠. 발화점에 대해서 나 다 못 외웠는데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양화탄소 확실히 아시고 나머지 사료 위험물에 대해서는 거의 400도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됐잖아요. 그래서 이양화탄소가 엄청 낮아가지고 거의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양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염소산 칼륨과 가연성 고체 위험물이 혼합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과염소산 칼륨은 우리 인류 위험물이에요. 인류는 산화성 고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친구와 가연성 고체는 이류 위험물이잖아요. 가연성 고체가 합쳐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충격이나 가열, 마찰에 의해서 폭발하고 발화할 위험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연소의 3요소 가산점인데 거기서 이미 가염을 가져가고 산소 공급원 가져갔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부딪히고 조금만 마찰이 일어나면 바로 폭발하겠죠. 발화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염소서 칼륨은 인류 위험물이었고 그리고 이류 위험물은 가염물 고체인데 연소의 3요소에서 가산점 중에서 가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만 점화원이 생길 만한 부딪힘이 있으면 바로 폭발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6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와의 안전거리가 가장 먼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 것 하면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것은 제일 잘 지켜줘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문화재. 문화재가 일단 제일 멀어요. 50m나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이다 라고 한다면 30m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딱 봤을 때 문화재 나와 있네요. 문화재는 제일 멀죠. 50m. 내가 잘 지켜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4번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0.3m 혹은 30cm,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혹은 6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요. 표지의 바탕은 백색, 그 다음에 문자는 흑색으로 해서 위험물 제조소 써주셔야 되겠죠.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물기연근, 화기주의, 화기연근, 가연물 접촉주의 이런 게 있겠죠. 이류위험물, 근데 인화성 고체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류위험물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거? 인화성 고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이겁니다. 인화성 고체가 있을 때는 우리 엄하게 화기를 금지해줘야 되죠. 화기 엄금이다 라는 거고요. 인화성 고체가 없다, 그 외다 라고 한다면 화기 그냥 주의 정도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외한다고 했는데 인화성 고체 제외는 화기연근 주의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얘가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건데? 제외죠. 제외이기 때문에 화기연근이 아니라 화기주의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빔이 여기에 비쳐가지고 살짝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인화성 고체 제외는 화기주의를 가지고 가고 인화성 고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화기연금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8번입니다. 우리 위험물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규정 수량이 12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화학자동차 및 자태소방대원의 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보도록 할 거예요. 3,000배부터 12만 배 미만으로, 그 다음에 12만 배부터 24만 배, 24만 배부터 48만 배, 48만 배 이상이다. 이렇게 보도록 할 거고요. 화학 소방 자동차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됩니다. 사람은 곱하기 5를 해줘요. 곱하기 5를 해주기 때문에 5명,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지정수량의 12만 배 미만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화학소방 자동차는 한 대, 사람은 5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였고요. 이거 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론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했었던 친구입니다. 다음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온에서 액체인 물질로만 조합된 것을 보도록 할게요. 상온에서 액체 혹은 고체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 물어보는 거예요? 오류이온물 물어보는 거죠. 오류이온물에서 우리 질산 에스터류랑 그 다음에 나이트로 화합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산 에스터류는 뭐가 있습니까? 질산 어쩌고 나이트로 어쩌고 이런 이름의 특징이 있었고, 나이트로 화합물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트라이나이트로 혹은 테트릴 이런 게 있어서 티귿이 조금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우리 액체인 거 찾아야 되니까 일단 질산 에스터류에서 찾아야 됩니다. 질산 에스터류에서 찾아야 하는 거고, 셀룰로이드 이런 거 들어간 건 빼줘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거 고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빼준다라고 한다면 정답은 딱 나왔죠. 질산 어쩌고 나이트로 어쩌고 질산 메틸 나이트로 글리세린 1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예요. 30번입니다. 운송 책임자가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운송해야 되는 위험물에 해당되는 거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알킬 리튬. 두 번째, 우리 알킬 알루미늄. 세 번째, 혹은 요거 두 개 중 뭐 하나 포함하는 거, 요런 게 우리 기준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문제 볼게요. 알킬리튬이 딱 있네요. 알킬리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2번이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휴대용 카드, 위험물 카드 휴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과 1석유류까지 가지고 있어야 휴대가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30번까지 문제 확인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31번부터 60번까지 다 봐가지고 24년도 관련도 문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